안녕하세요. 버들리 입세입니다. 저는 본 손정민군 사망사건을 분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참고한 자료는 반포 나들목 CCTV 영상입니다. 이 CCTV 영상을 제공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참조한 자료는 정민군 핸드폰에 촬영된 5개의 동영상이며, 이 자료는 본 사망사고의 발단 과정에서 CCTV 영상 속의 인물들 중 정민이와 피의자를 뚜렷하게 특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목격자 218 사진과 218의 또 다른 사진, 이것은 본 사망사건의 본격적 진행 부분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주었고, 5번 목격자의 347 달 사진은 중간 전개 과정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들 사진들은 CCTV 영상 속에서 핵심적인 위치에서 피의자와 정민이를 뚜렷하게 특정하게 해 주었고, 시나리오를 풀어갈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나침반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목격자들의 목격담이 유용했고, 경찰에서 드러내지 않은 그 외의 제보들, 그리고 그 외의 목격자들의 목격담들은 본 사건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키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수사 진행 과정 보도 내용과 유족 측 입장문, 그리고 피해자 측의 2차례에 걸친 입장문, 그리고 정민이 아버님께서 블로그를 통해 알려주신 정보들이 본 사건을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튜브를 통해서 사건을 분석해 주시고 의심되는 상황을 끊임없이 올려주신 분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손정민군 사망사건의 실체를 거의 다 풀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경찰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도 명확해졌고, 국민들은 그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모든 분석 과정을 통해서 본 사건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손정민군 사망사건은 피해자와 일행 3명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폭행 유기치사 사건으로서 피해자 가족들이 총동원된 정교인멸 정황까지 함께 존재하는 매우 복합적인 강력 범죄 사건인 것으로 추정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민이가 어떻게 한강 강물 속으로 들어갔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가 4시 32분 토끼굴을 통과해서 나올 때 피해자의 위셔츠, 바지, 신발이 모두 물에 흠뻑 젖었다는 사실이며, 이는 피해자 측에서도 언론 측에서도 경찰 측에서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공권력을 동원해 강력히 막으려는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강 강물 속으로 정민이가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정황을 알 수 있게 하는 일체의 CCTV 영상들을 사건 당사자인 정민이 유족분이 전혀 알지 못하도록 경찰 쪽에서 철저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참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비정상적인 경찰의 행동들이라 생각됩니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 아닌가요? 사건의 마지막 마무리 정황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주는데, 고3 여학생의 목격담에 의하면 정민이는 수상택지 승강장 쪽으로 이동한 3명의 일행 A, 일행 B, 일행 C에 의해서 4시 25분경 한강 강물 속으로 던져진 것으로 보이며, 그 던져진 위치는 정민이 지갑 테두리에 스테아리산 칼슘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수상택시 승강장 옆 하수구 아래쪽 바위인 것으로 강력히 추정됩니다. 아울러 정민이가 던져진 강물의 깊이는 그리 깊지 않은 곳이라서 정민이를 떠내려가게 만들고자 피해자는 급히 옷을 입은 채 한강 강물 속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며, 물속에 던져진 정민이를 깊이 10m 이상 되는 보다 깊은 강물 속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그것을 7번 목격자들에 의해 목격당해 버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후 피의자는 심신이 지쳐 강기슭에 누워 잠시 눈을 붙이고 있다가 4시 17분 6번 목격자에 의해 깨움을 받고
Y나무 옆 강비탈길로 올라와 오른쪽 주차장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일행 A와 일행 B를 다시 부르고 수상택시 승강장 방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아직 서있는 일행 C와 더불어서 피의자 일행 A, 일행 B, 일행 C 4명은 4시 30분 정민이를 한강 강물 속에 처리한 후 마지막 2차 모의를 한 후 각자 헤어집니다. 피해자는 마지막 2차 모의를 마친 후 이 정민이가 끌려 내려갔다 여겨지는 하수구 주변을 다시 살펴보는 모습이 확인되고 확인 이후 4시 32분 도끼구를 빠져나오는데 보니 위셔츠와 바지와 신발이 물에 흠뻑 젖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흠뻑 물에 젖은 위셔츠와 바지와 신발은 모두 가라앉히는 채 5시 12분 피해자 온 가족이 모두 출정되어 5시 55분 반포한강공원을 떠날 때까지 온 가족들에 의한 철저한 증거인멸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증거 물품으로서 가장 중요하다 인식되는 위셔츠와 신발 역시 가족들에 의해 버려집니다. 이는 피해자가 한강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물품이기에 증거인멸 1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러한 온 가족들의 증거인멸 행위를 더 이상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조용히 덮어줍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지금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등장인물인 정민이, 피의자, 일행 A, 일행 B, 일행 C 5명 모두의 추정이동 경로를 작성할 수 있었고 이제 그것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이동 경로를 모두 참조하면서 지금 설명드리는 사건의 모든 시나리오를 귀담아 들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손정민군 사망사건은 일행 3명이 함께하는 폭행 유기 치사 사건입니다. 이 일행의 존재가 감지되기 시작한 시기는 정민이와 피해자가 0시 45분 GS25시 편의점에 다녀올 때부터입니다. 정민이와 피해자가 0시 46분경 편의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Y나무 앞 돗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때 0시 47분 중앙테크 오른쪽 위치에서 일행 A와 일행 B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일행 B의 모습을 보니 흰 후드티를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 일행 A와 일행 B는 정민이와 피해자를 뒤따라오게 되고 Y나무 옆 배수로 바로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위치가 일행 A와 일행 B의 돗자리가 위치한 위치인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1시 25분 GS25시 편의점으로 출발할 때 다시 보입니다. 정민이와 피해자 바로 앞서 가는 모습으로 일행 A와 일행 B는 인식이 됩니다. 정민이와 피해자는 이들 일행 A와 일행 B와 함께 걸어가기 위해 장난을 치며 함께 따라 붙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중앙테크 옆 나무숲을 지나면서 정민이와 피해자는 이들 일행을 앞지르며 달려 GS25시 편의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시 31분 필요한 것을 사고 이때 정민이는 쿠팡이체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정민이와 피해자는 배달 삼겹살을 받기 위해 잠수구 원형 로터리 쪽으로 달려갑니다. 배달 삼겹살을 받고 이들은 다시 Y나무 앞으로 되돌아옵니다. 그 시간대가 1시 38분입니다. 일행 A와 일행 B는 먼저 자리에 와 있는 듯 합니다. 옆에는 합숙자 2명도 함께 W나무 왼쪽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1시 48분 피해자는 Y나무 위에 올라가 포즈를 취하고 정민이는 이를 촬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Y나무 위에서 내려오고 길가로 달려갑니다. 피해자는 길가에서 춤을 춥니다. 그러다가 핸드폰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춤을 추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왼손을 들어 정민을 가리키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옵니다. 그러자 정민의 핸드폰은 더 이상 들고 있지 못하고 땅바닥을 가리킨 채 이리저리 땅바닥만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발을 벗은 자기 발과
자신의 돗자리 옆에 벗어놓은 운동화를 촬영하게 됩니다. 정민은 피해자를 향해 헛된 희망 저버리고 와 라고 외칩니다. 상당히 높은 긴장감이 형성되고 피해자는 정민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옵니다. 그때 정민의 왼발 뒤쪽 부분에서 일행비가 본인의 마스크를 빠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휙 돌립니다. 이것이 정민이 핸드폰에 그대로 촬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일행비가 정민의 핸드폰을 빼앗은 것으로 보이며 그때 148 핸드폰 촬영은 꺼집니다. 피해자가 정민이 가까이 다가가자 정민은 조금 뒤로 물러서게 되며 피해자 역시 뒤로 조금 물러났다가 정민을 향하여 힘있게 돌진하게 되고 피해자는 왼쪽 주먹으로 정민의 오른쪽 볼을 강하게 가격하게 됩니다. 정민이는 그 충격으로 뒤로 밀려나면서 Y나무 왼쪽편 강기석 경계문에 주저앉게 되고 잠시 후 정민이는 의식을 잃고 균형을 잃으며 Y나무 왼쪽 강기석 언덕으로 굴러 넘어집니다. 다행히 더 아래의 강가 바위들이 있는 곳까지는 굴러 떨어지지 않고 무성한 풀에 걸쳐져 절벽 바로 전에서 멈춥니다. 1시 52분 피해자가 풀에 걸쳐져 있는 정민을 덜쳐업고 잔디밭 평지로 올라오게 되고 평지에 눕힙니다. 정민이는 피해자에 의한 오른쪽 볼 가격으로 말미암아 오른쪽 볼 손상이 발생한 상태이고 의식 역시 잃은 상태로 잔디밭 평지에 눕혀져 있습니다. 정민이는 이후 한강 강물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일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석자 2명은 1시 59분 자리를 잃어서 오른쪽 주차장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2시 일행씨가 오른쪽 주차장 쪽으로부터 W나무 왼쪽 벤치 쪽으로 와 앉습니다. 일행씨는 덩치가 크고 키가 장신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름으로써 이제 Y나무 앞 정민이 돗자리 부근에는 피해자 일행 A, 일행 B, 일행 C 4명 모두 모이게 되고 잠시 정민의 문제로 모정의 모의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시 전까지의 일은 사실 정민이가 오른쪽 볼 손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지만 이는 본 사망사건의 발단일 뿐입니다. 본격적 사건은 2시부터 2시 6분까지 주어졌던 1차 모의 이후 발생합니다. 1차 모의 후의 사건의 진행에 있어서는 피해자 측은 모두 감추었습니다.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포나들목 CCTV에 그대로 찍혀 뚜렷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2시 6분 일행 A 혼자 Y나무 앞에서 달려나와 GS25시 편의점 쪽으로 달려갑니다. 일행 A가 자리를 빠져나간 후 2시 8분 피해자와 일행 B는 정민을 좀 더 어두운 정단 불빛이 잘 들지 않는 또 다른 배수로 근처 움푹 파인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2시 8분 또 다른 배수로 근처에 해당되는 반포나들목 CCTV 영상 속 위치에서 돗자리가 먼저 눕혀지고 정민이가 돗자리 위에 눕혀지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이후 2시 13분 일행 C 역시 왼쪽 벤치에서 일어나 오른쪽 주차장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아마도 이때 GS25시 편의점에서 일행 C는 먼저 가 있던 일행 A를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일행 B는 2시 8분경 정민이를 또 다른 배수로 근처로 옮긴 후 그곳에 잠시 있게 됩니다. 2시 18분 피해자는 정민이를 완전히 일으켜 세워봅니다. 그러나 정민이는 이미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뒤로 꽈당 하고 넘어집니다. 그때 정민이가 넘어지는 위치에 큰 돌이 있어 정민이 뒷머리 외후두 융기 좌측에 그대로 콱 찍혀 심하고 깊은 좌혈청을 내고 동시에 굴러다니는 돌이 또 바로 옆에 있어 척두부와 후두부 사이 피부를 찢어 놓으면서 튕겨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돌이 튕겨나가면서 두피를 찢어 놓다 보니 척두부와 후두부 사이에 생긴 좌혈청은 두 개 뼈 곡면을 따라 좌혈창이 사선 방향으로 길게 생기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두 군데의 좌혈창으로부터 대량 출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흰 수건 같은 것으로 덧대어 놓았을 뿐이지 제대로 출혈되는 부위를 지혈시키는 응급처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9도 부르지 않습니다. 119를 부르는 대신 한강 강물에 던져 넣을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2시 21분 정민이가 피 흘리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218 위치에 일행 B만을 놓아둔 채 피해자는 그 218 위치를 떠나 오른쪽 주차장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아마도 피해자는 GS25C 편의점 근처로 간 것으로 보이며 그곳에서 먼저 와 있던 일행 A와 일행 C를 만나 3명이 다시 모여 추가 모의를 한 듯 보입니다. 아마도 정민이 우측 볼은 이미 손상을 입었고 뒷머리 쪽도 두 군데의 깊은 저혈창이 생겼고 대량 출혈이 되고 있고 의식 또한 완전히 잃어 전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 본인이 정민을 이렇게 만들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차라리 한강 강물 속으로 던져 넣어 보이지 않게 하자 하는 본격적인 의논이 이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논의 후 2시 31분 피해자는 일행 A와 일행 C를 일행 B가 남아있는 정민이 옆을 지키고 있는 218 위치로 보내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말미암아 일행 A와 일행 C는 이 2시 31분 218 위치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2시 31분 이후로 218 위치에는 일행 A, 일행 B, 일행 C가 함께 정민이 옆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이곳에서 벗어나 이 GS25C 편의점 근처로 피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합류한 일행 C의 경우 흰팔 테두리를 가진 남색 바탕의 과점을 입고 있습니다. 피의자 역시 과점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옷 색깔과 모양을 통해 사람을 구별하게 되었던 1번 목격자와 3번 목격자에게는 피의자와 동일하게 과점을 입고 있는 일행 C가 정민이 옆에 있으므로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구나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시 21분 이후 피해자는 이 자리를 벗어나 있으며 이 위치로 다시 되돌아오는 시간은 3시 33분입니다. 피해자는 1시간 10분간을 GS25C 편의점 근처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이는 피 흘린 채 218 위치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2시 31분 정민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218 위치로 되돌아간 일행 A와 일행 C는 218 위치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남아있던 일행 B와 더불어 정민이를 다시 돗자리로 눕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3시 21분까지 머물러 있다가 3명의 일행 A, 일행 B, 일행 C는 본인들의 돗자리가 놓여 있는 와인나무 앞으로 와 잠시 짐을 정리를 합니다. 이 일을 1번 목격자가 목격한 것으로 보이며 일행 C를 피의자인 것으로 잘못 착각을 하고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일행 3명은 짐을 다 정리한 후 다시 218 위치로 되돌아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정민이를 일으켜 세우고 일행 B는 이 정민의 왼쪽에 일행 C는 정민의 오른쪽에 서서 정민을 붙들고 3시 15분 테크 옆 나무 숲 속으로 정민을 끌고 이동시킵니다. 이동시키는 도중에 정민의 고개가 힘없이 떨어지고 어깨가 힘없이 축 처지는 모습이 반포 나들목 CCTV에 그대로 찍힙니다. 이들이 테크 옆 나무 숲 속으로 정민을 이동시킨 이유는 이곳은 여러 나무와 풀로 덮여 있을 뿐만 아니라 전등 불빛이 전혀 들지 않는 곳이라서 피 흘리며 의식 잃은 정민이를 숨기기에 최적의 장소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3시 26분 정민이를 이곳 테크 옆 나무 숲 속에 남겨두고 그 옆에는 일행 C가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일행 B는 그 위치에 머물지 않고 계속 이동을 하여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GS25C 편의점 부근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행 B는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정민이를 테크 옆 나무숲 속으로 이동시켜 숨겼음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3시 25분경 정민이와 더불어
일행 B와 일행 C가 태커 옆 나무 숲속으로 이동할 때 함께 이동하지 않고 218 위치에 그대로 남아있던 일행 A는 다시 Y나무 앞 본인의 돗자리로 되돌아와 나머지 짐을 마저 정리하고 돗자리를 정리한 후 3시 26분경 돗자리의 위치를 옮겨 길가 W나무 오른쪽 편에 다시 돗자리를 펴게 됩니다. 일행에는 W나무 오른쪽 본인이 편 돗자리 위에 계속 앉아 있다가 3시 31분경 Y나무 오른쪽 간비탈을 통해 강가로 내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가 바위길을 통해 수상택시 승강장 근처 하수구 쪽으로 이동하며 그곳 상황을 살핀 것으로 보이며 하수구 옆 비탈길을 통해 잔디밭 평지로 올라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태커 옆 나무숲속을 지나 GS25시 편의점 쪽으로 계속 이동한 일행 B는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그를 데리고 일행 A가 다시 정리하고 W나무 오른쪽에 펴놓은 돗자리 위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일행 A 역시 수상택시 승강장 방향 쪽에서 W나무 오른쪽 돗자리 쪽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3시 33분경 W나무 오른쪽 돗자리 위에서 이들 3명, 즉 피해자 일행 A, 일행 B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돗자리 위에 함께 앉아 있다가 3시 35분경 피해자만 돗자리에서 일어나 Y나무 왼쪽편 강께서 경계면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이외에 왔다 갔다 하다가 3시 37분경 5번 목격자의 Y나무 아래에서 삼참실 달 사진이 찍힙니다. 이때 피해자는 정민이 문제로 피해자 부친과 상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이후 Y나무 근처에 계속 얼설렁거리며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시 21분 W나무 오른쪽 돗자리에 앉아있던 일행이와 일행 B는 돗자리와 쓰레기를 모두 정리한 후 돗자리를 떨고 오른쪽 태커 옆 나무숲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4시 22분 이들 일행 A와 일행 B가 태커 옆 나무숲을 지날 때 그 나무숲 속에서 정민이를 지키고 있던 일행 C가 잠시 나와 이들 일행 A와 일행 B를 환영합니다. 일행 A와 일행 B는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여 태커 오른쪽에 있는 쓰레기 리커가 있는 장소까지 가서 4시 22분경 그곳에 돗자리와 쓰레기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일행 A와 일행 B는 다시 태커 옆 나무숲으로 되돌아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행 C와 더불어 정민이를 다시 옮기게 됩니다. 4시 23분 일행 A는 망을 보듯 앞장을 서고 일행 B는 정민의 왼쪽에서 일행 C는 정민의 오른쪽에 서서 의식을 잃은 정민을 붙들고 수상택시 승강장 쪽으로 끌고 이동을 시킵니다. 이들은 정민을 끌고 이동시키는 것이 힘이 들었던지 중간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끌고 이동시키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합니다. 이들 3명의 일행 A, 일행 B, 일행 C는 의식이 잃은 정민이를 수상택시 승강장 근처 하수구 옆 비탈길을 통해 끌고 내려간 후 하수구 아래쪽 바위 위에 잠시 눕힙니다. 이때 정민이 뒷 호수문에 있던 정민이 지갑 테두리에 바위 위에 묻어있는 스테인리스 칼슘이 묻게 됩니다. 4시 25분 이들 3명의 일행 A, 일행 B, 일행 C는 정민이를 들어 한강 강물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정민이 몸이 한강 강물과 부딪히는 소리가 팡 하고 들게 되는데 그것을 근처를 지나고 있던 고3 여학생이 들었던 것이며 또 7번 목격자들이 그 소리를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민이가 던져진 위치가 그렇게 깊지 않고 얕아 정민이 몸이 밖에서 다 보이고 또 흘러떠내려 가지를 않자 다급함을 느낀 피해자는 옷을 입은 채 물속으로 급히 들어가 정민이를 붙잡고 깊은 강물 속으로 이동을 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이때 정민이는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윗서처 목 부위를 잡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피해자 윗서처 목 부위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죽어가는 정민을 끌고 깊은 강물 속으로 유기시키기 위해 들어갈 때 멀리서 7번 목격자들에 의해 그 모습을 목격당해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정민을 깊은 강물 속으로 유기한 후
강가로 나오게 되고 심신이 지쳐 와이나무 오른쪽 강기슭에서 잠시 누워있게 됩니다. 4시 27분 6번 목격자의 피해자가 와이나무 오른쪽 강기슭에 누워있는 모습이 발견이 되고 6번 목격자에 깨어지며 4시 18분 와이나무 오른쪽 강비탈을 통해 잔디밭 평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일행이와 일행비는 정민이를 물속으로 던져 넣은 후 오른쪽으로 달리면서 도망가는 중에 있고 이를 피해자가 발견하고 이들을 불러 다시 잠시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 왼쪽 컷나무 뒤쪽 길가에 모여 마지막 모의를 4시 30분에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일행 씨도 그 위치에 아직 남아있어 왼쪽 컷나무 뒤쪽 길가에서 피의자 일행의 일행비 일행씨 4명 모두가 모여 정민이를 한강강 물속으로 처리한 후 마지막 모의를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모의가 끝나자 일행이와 일행비가 먼저 오른쪽 주차장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며 도망하듯 달려가며 뒤이어 일행씨가 잠시 걸어가다가 이 역시 전력 질주하며 오른쪽 주차장 방향으로 달려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행씨의 컴파스가 참으로 김을 보게 됩니다. 기가 장신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마지막 모의가 마친 후 잠시 정민을 끌고 끌려 내려갔던 것으로 생각되는 하수구 주변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하수구 주변을 돌아본 후 4시 30분 피해자는 왼쪽 컷나무를 벗어나 나오게 되고 잔디밭을 지나 4시 32분 토끼굴을 지나게 되는데 그 모습을 살펴보니 피해자의 위셔츠와 바지와 신발은 모두 물에 흠뻑 젖어 있는 모습입니다.